개인정보 블랙박스 오근택 박영수입니다. 제가 오늘은 개인정보 처리 위스탁 관련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대표님, 컨설팅 하시다 보면 개인정보를 직접 처리하는 비율이 많은가요? 아니면 처리 위스탁을 통해서 처리하는 비율이 많은 편인가요? 업무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긴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시스템 운영 부분은 위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개인정보 처리자가 전문성이 없는 업무에 대해서는 그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위탁하는 유형들이 많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은 그 위스탁하는 경우들에 있어서요, 규정들을 잘 준수하고 있는 편인가요? 솔직히 뭐 현장을 가서 컨설팅 해보고 또한 그 내용을 기반으로 좀 살펴보면 어느 정도 개인정보 전문 조직을 갖추거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있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경우는 나름대로 계약부터 시작해서 관리 감독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도 상대적으로 많은 개인정보 처리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위탁에 따른 계약이라든지 그리고 관리 감독 부분은 아직까지 좀 많이 소홀하고 있지 않나, 또는 하고 있다 하더라도 뭐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도 가끔 이제 기관들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들을 좀 살펴보면요, 저희 위스탁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문서로 체결해야 하거나 이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에 대한 이해도 잘 안 되어 있는 경우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개인정보 위스탁 처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챙겨보셔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표님, 이제 제가 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은 좀 퀴즈를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한번 풀어봐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편이나 이제 택배를 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택배에 붙어 있잖아요. 네. 이 경우에 있어서도 그러면은 개인정보 위스탁 처리에 해당할까요? 처음부터 어려운 질문을 주시네요. 일단은 위스탁이 아닐 수 있고 어떤 내용에 따라서는 위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뒤에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입니다. 위스탁은 꼭 문서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계약서와 이 위스탁 시 문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될까요? 그것도 뭐 개인정보 처리자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따로 작성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도 뒤에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개인정보 처리 위스탁에 관한 차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잠깐만요. 지금 이제 제3자 제공과 위스탁의 차이를 설명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네,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제3자 제공 시 준수하여야 되는 규정하고 처리 위스탁 시 준수하셔야 되는 규정들이 각각 다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혼동하시게 되면 자칫하면 나는 행위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태료를 이제 부과받거나 심하면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챙겨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위탁과 제3자 제공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내용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에서 구분을 명확히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가끔 이제 침해 조사 관련한 법률 자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처리자는 내가 이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관련 내용을 다 준수를 한 건 맞아요. 근데 두 개의 행위를 혼동한 거일 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그 혼동의 이유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이제 케이스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방지하고자 오늘의 내용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개인정보 처리 위탁이 뭔지, 그리고 이제 제3자 제공이 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부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위탁은 위탁자 본인의 업무를 위해서 수탁자한테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제3자 제공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차이에 대해서 중요한 판례가 두 개 있어서 오늘 그 두 판례에 대한 이제 판단 기준을 좀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판례의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 제3자 위탁은 모두 개인정보가 제3자한테 이전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제3자의 업무를 처리할 목적 그리고 그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것이지만 개인정보 처리 위탁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업무를 처리할 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자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이전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판례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판례는 개인정보 처리 위탁과 제3자 제공의 판단 기준에 대한 설시를 하고 있는 판례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처리 위탁과 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의 취득 목적과 방법, 대가 수수 여부, 수탁자에 대한 실질적 관리 감독 여부, 정보 주체 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자가 실질적으로 누구인지를 종합하여서 판단해야 된다. 이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판례들에 대해서는 좀 꼼꼼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다음 영상에서 판례를 중심으로 이 내용을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한 내용도 이어서 살펴볼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뭐가 제3자 제공이고 뭐가 개인정보 처리 위탁이다라는 어떤 기준은 네.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구독자나 시청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좀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럼 제가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대한 예시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대표님께서 좀 예시를 설명해 주신 게 여기 해당하는데요. 저희 홈페이지 관리를 위해서 회원 가입이나 회원 가입 시에 이제 수집되는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런 정보의 처리를 맡기는 경우, 이러한 경우들이 이제 처리 위탁에 해당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유지 보수를 맡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이제 처리 위탁에 해당할 수 있고, 마케팅을 할 때 어느 회사에 이제 마케팅을 위해서 어떤 마케팅 업체에 이런 것들을 의뢰하는 경우도 이제 처리 위탁의 케이스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제3자 제공에 관한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있었던 케이스 중에도 하나인데, A마트 고객의 정보를 비보험회사 보험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여기 이제 보시면 그 목적 자체가 보험 상품 판매,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목적으로 이전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 제3자 제공의 케이스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열사들 간에 있어서 개인정보를 이제 공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도 제3자 제공의 케이스가 될 수 있고, 가명정보의 케이스인데요. 예를 들어서 A 회사가 B 회사의 연구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거,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니까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개인정보의 제공, 가명정보의 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 사례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편 배달의 경우입니다. 우편 배달의 경우 단순히 이제 배달 의뢰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처리 위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그 어떤 A라는 회사가 고객 명단을 배송 의뢰를 하는 그 회사에 넘기고, 그 회사가 이제 고객 명단을 받아서 이제 배송을 해주는 그런 케이스에 있어서는 이제 처리 위탁으로 볼 여지도 존재합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사례를 말씀해 주시니까 어느 정도 이제 위탁과 제3자 제공의 어떤 차이에 대해서 좀 감이 잡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그 개인정보 처리자 회사의 입장에서 어떤 업무를 처리 위탁하거나 제3자 제공할 때 좀 유의해야 될 그 사항을 좀 함께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이제 처리 위탁과 제3자 제공에 있어서 이제 유의해서 보셔야 될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처리 위탁과 제3자 제공과 관련된 조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위탁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제3자 제공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그리고 제18조의 내용을 살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반 시 처분,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처리 위탁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처리 위탁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문서로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문서로 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나 저희 이제 수탁자를 공개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수탁자를 미공개하셨을 때 이때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반면 이 제3자 제공에 있어서 17조 제1항 그리고 18조 제2항에 보면 제공 근거들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근거 없이 이제 제공을 하게 되면 과징금 그리고 벌칙의 부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리 범위에 대한 부분인데요. 처리 위탁의 경우에는 문서로 했을 때 그 처리 위탁 목적 범위 내에서 이제 수행하게 되고요. 제3자 제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3자 제공을 할 때 제공받은 목적 범위대로 이용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처리를 할 때 있어서 기본적으로 처리 위탁은 동의를 받지 않잖아요. 대신에 이제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공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면 이제 제3자 제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의를 기반으로 하기도 하고 그 외에 이제 17조, 18조에 있는 처리 근거를 기초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관리 감독의 의무가 누구한테 있는지를 살펴보면 처리 위탁의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있어요. 반면 이제 제3자 제공이 된 경우에 있어서는 제공받는 자가 교육 그리고 관리 감독의 의무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역시도 처리 위탁의 경우에는 이제 위탁자가 기본적으로 책임이 있고요. 26조에는 이제 수탁자의 준용 규정도 이제 두고 있어서 수탁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자, 수탁자 모두 손해배상 책임 의무 주체가 됩니다. 반면 이제 제3자 제공이 일어나게 되면 그 정보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제공을 받는 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네, 오늘 제가 위수탁 관련해서 제3자 제공과 처리 위탁의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이후에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그리고 제3자 제공과 관련한 판례 해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위수탁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준수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런 내용들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 꼭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